한자로 떠나는 일본 여행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밥, 스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 몇 자 살펴보고 또 초밥, 스시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는 먹는 매너 정도까지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스시 좀 먹었느냐고요?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바닷가 태생이라서 회를 좋아하고 또 나이 들어 직장 다니면서 초밥 같은 거 많이 먹었습니다. 일본에 좀 살았는데 그때도 많이 먹었어요. 좋은데. 네. 그런데 우리도 초밥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무래도 이것은 막 일본 요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 게 막 국제적인 에티켓이라 할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음식을 먹는 법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렇듯이 그 나라 음식은 막 거기에서 만든 거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자. 그리고 그게 또 실용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에 초밥을 뜻하는 한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이 세 가지 글자를 씁니다. 많이 쓰기로는 오른쪽에는 이것을 많이 씁니다. 다 이렇게 생선을 뜻하는 물고기 어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생선젓자다, 젓갈지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숨 수와 사자죠. 그래서 합쳐서 수사죠. 우리나라 간판에 이렇게 수사로 많이 적혀 있습니다. 김수사, 뭐 정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쓰는 낱말은 아니죠. 네. 그런데 이것을 일본어로 읽을 때는 이 세 글자 다 스시라고 읽습니다. 스시. 네. 이것은 생선젓, 이것도 젓갈이니까 비슷합니다. 여기에 젓갈지에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맛있다는 뜻의 맛지자거든요. 그래서 맛이 좀 있는 생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쪽 부분에 생선젓 자에는 오른쪽에 이 부분은 사실은 칼로 이렇게 뭔가 좀 새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선을 이렇게 좀 자른다. 막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염장을 해가지고 발효를 시킨다. 이 젓갈지도 비슷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일반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보통 접하는 그러한 스시가 이러한 글자를 많이 쓰고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주로 뒤에 나오는데 붕어 같은 것을 좀 발효시켜서 우리로 치면 식혜 비슷한 막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편적이지는 않고 조금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것인데 주로 보면 붕어를 잡아서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네. 그리고 막 이런 글자 적혀 있는 집에 가면 초밥집에 가면 회나 안주를 따로 먹을 수도 있어요. 꼭 초밥만 파는 것이 아니고 술을 먹기 위한 안주로서도 먹을 수 있고 회로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달라면 그렇게 줍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생선을 가지고 초밥을 스시를 만들기 때문에 생선이 항상 있으니까 안주용으로 또 밥을 빼고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글자를 쓰는 스시는 예전에는 없었고 에도시대 말기부터 이렇게 주로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편적으로 이 글자를 쓴다. 그럼 이 글자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목숨수와 뭔가 관장한다는 뜻의 사가 되겠습니다. 사령관 할 때도 쓰고요. 사법이라 할 때도 쓰고 많이 씁니다. 이것은 결국 목숨을 생명을 뭔가 관장한다. 그러니까 몸에 좋다.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초밥에 주로 어떤 큰 종류가 있는가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쥐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손으로 쥐죠. 쥐는 걸 일본말로는 니기리라 합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악수할 때 악자입니다. 이것이 네, 쥐를 악자거든요. 쥐어서 만드는 스시가 니기리 스시입니다. 근데 붙였을 때는 스시가 저시로 이렇게 연음이 돼서 타금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니기리 우리가 오니기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먹밥, 주로 삼각김밥이라든지 또는 우리식으로 만든 주먹밥 이런 것을 오니기리라 하는데 이렇게 주먹으로 쥐어서 만든 초밥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시즈시라고 오시는 이렇게 누른다는 뜻이에요. 누를 압입니다. 압수한다 그럴 때 쓰는 것이죠. 이것은 이 통에 이렇게 밥을 넣고 위에 생선을 얹고 또 뚜껑으로 쫙 밀어서 단단하게 하고 나중에 덜어내서 이걸 위로 올리면 아래에만 남습니다. 그러면 칼로 이렇게 잘라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관서지방, 간사이 지방에서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에 보면 오징어 같은 거, 오징어가 아니라 고등어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참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니기리
옷이 이러한 이제 스시가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 많이 있죠. 이것이 김으로 이렇게 둘러쌌는데 그것이 배, 군함처럼 생겼다고 해서 군함 막기라고 합니다. 우리 막기라는 말은 또 많이 쓰죠. 이렇게 초밥집에 가면 또 막기도 하는데 둘러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함처럼 이렇게 둘러산 것이다. 그래서 군감 막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막기라고 합니다. 김밥을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김밥과 비슷한데 안에 이렇게 뭐 생선을 좀 넣어서 이렇게 김밥처럼 삽니다. 그것은 호소 막기라고 합니다. 호소는 이렇게 가늘다는 뜻이죠. 그러면 굵은 것도 있어요. 우리 김밥, 이것은 우리 김밥보다는 좀 많이 가늘고 두꺼운 막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후토 막기라고 하는데 우리 김밥보다 더 크게 합니다. 안에 많이 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막기 종류가 있다. 그리고 밥 위에 이렇게 막 흩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초밥 재료를 가지고 흩어서 먹는 것. 이것을 찌라시 스시라고 합니다. 찌라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찌라시 돌린다, 전단을 돌리고 할 때 찌라시인데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찌라시 스시가 있다. 근데 이런 것은 일반 초밥집에 가면 잘 없습니다. 뭐 특별히 부둣가나 전문적으로 하는 데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일반 스시집에 가서 이거 달락하면 아마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훈아저씨라고, 훈아는 이제 붕어라는 뜻인데요. 이게 붕어를 봄에 잡아서 이렇게 염장을 합니다. 소금을 많이 절이고, 그리고 봄에 잡아서 늦가을에까지 이렇게 염장을 시켜서 먹는데 중간에 한번 꺼내서 소금을 씻고 안에 밥도 좀 넣고 이래서 발효를 시키면 이렇게 좀 맛이 나는 모양이에요. 주로 이제 붕어로 많이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 제가 생각하는 식혜하고 비슷한 종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초밥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초밥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스시를 만들 때는 이렇게 생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생선을 네타라고 합니다. 네타. 원래는 한자로는 이렇게 종이라는 시종자인데 이것이 타네인데 원래는 타네예요. 타네인데 이 사람들이 전문 용어 비슷하게 언어로 이렇게 네와 타를 바꿔서 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재료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시종자는 재료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생선들이 있습니다. 주로 아침에 일찍 가서 생선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킵니다. 여러 시간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나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이제 오면 이것을 잘라서 스시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를 좋아하죠. 막 벌떡벌떡 뛰는 것을 잡아서 한다. 일본 사람들은 화를 좋아하지 않고 선어를 좋아합니다. 조금 어느 정도 잡아서 시간을 좀 숙성이라 할까요? 막 그렇게 정도 시간을 좀 둬야 이렇게 생선살이 좀 부드러워지고 씹기도 좋고 감촉도 좋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 부드러우면 또 씹는 맛이 없다고 안 좋아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화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밥, 이 밥을 가지고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밥을 해서 거기에 식초와 그리고 식초하고 설탕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섞어서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서 초밥을 만듭니다. 이것을 샤리라고 합니다. 샤리. 한자는 이것은 사리가 되죠. 사리. 사리는 불교 용어에서 부처님 그 화장하고 났을 때 남았는 그 뼈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이 밥이 하얀 것이 그 쌀이와 좀 닮았다고 해서 이 글자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샤리가 되고요. 네, 한자로는 이렇게 사리로 쓴다. 그리고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좀 있어야 되겠죠. 간장이 있어야 되고, 고추냉이, 그리고 락교, 초절임 생강, 이 정도는 있어야 이제 먹을 수 있겠죠. 간장은 한자로는 장유라고 씁니다. 읽기로는, 일본식으로는 쇼유라고 읽죠. 네. 고추냉이, 네, 산규인데, 한자로는 잘 안 씁니다만, 와사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와사비. 락교는, 일본식으로 읽으면 락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늘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마늘은 아니죠. 마늘은 아니고, 저도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것이 부추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부추구예요. 부추. 그래서, 부추 종류의 어떤 그런 식물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마늘처럼 생긴 것이 나온다. 락교다. 그리고 생강을 이렇게 초절임 생강을 얇게 썰은 것. 그것을 가리라고 합니다. 가리. 왜 가리냐? 씹을 때
나는 의성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씹으면 가리가리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네 개가 이제 기본 반찬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고급 스시집에 가서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 상당히 고급집 같습니다. 네, 뭐 동경에 어디 긴자나 뭐 이런 데 있는 그런 초밥집, 스시집 같습니다. 자, 이런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될 수 있으면 이 앞에 이런 데 상에 앉는 것이 좋아요. 뒤쪽에 이렇게 따로 된 테이블보다는 그렇게 해야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서 먹게 되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잘 안 앉으려고 하는데 앉아도 상관없어요. 말이 안 통하면 또 손짓 발짓 하면서 뜨듬뜨듬 하면 또 다 알아서 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초밥을 먹을 때 꼭 젓가락으로 먹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은 젓가락으로 많이 먹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먹었어요. 이 사람이 초밥을 이렇게 쥐어서 손으로 줍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도 손으로 받아가지고 찍어서 먹거든요. 네, 그래서 앉아있으면 바로바로 적석적석이 되겠죠. 네, 어쨌든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좀 정리해 놓은 걸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제가 또 줄일 건 좀 줄이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 먹어도 좋고 손으로 먹어도 좋다. 요즘은 일본도 손으로 먹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고급집에 가면 손으로 딱 주면 받아서 이렇게 먹습니다. 저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일반적으로 젓가락이다. 한국 사람들은 또 젓가락 이렇게 손으로 먹기가 더 힘들지요. 그런데 가리를 먹을 때는 꼭 젓가락으로 해야 된다. 가리까지 손으로 집어 먹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쓸 때는 주로 이렇게 세 손가락을 써요. 이렇게 엄지, 검지, 중지로 잡아서 먹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초밥을 옆으로 눕혀서 넷다의 간장을 찍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젓가락으로 집어서 샤리, 밥 있는 쪽에 간장을 찍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생선에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렇게 좀 눕혀야 돼요. 손으로 할 때도 눕히고 젓가락으로 할 때도 좀 눕혀서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 넷다에 찍어야 간장이 적게 먹습니다. 샤리, 밥 쪽으로 찍으면 간장을 많이 흠뻑 받아들이고 또 들어 올리면 이게 밥알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생선에 간장을 찍는 것이 좋다. 넷다에 찍는 것이 좋다. 네. 세 번째는 넷다를 벗겨가지고 간장을 찍는 것은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쌀이는 다 놔두고 생선만 이렇게 넷다만 벗겨가 먹으면 굉장히 실례죠. 양이 너무 밥 안이 너무 많아서 좀 먹기 힘들다 할 때는 좀 작게 해달라 하면 되겠죠. 이것을 샤리를 좀 줄여달라 하면 생선을 많이 하고 샤리를 조금 줄여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군간 막기. 군간은 간장을 어떻게 찍느냐.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 오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도 있죠. 이 가리나 오이를 이렇게 들고 간장을 찍어서 이걸 적시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적시고 나서 먹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밑에 이렇게 찍는다든지 또 눕혀 찍으면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먹을 때는 반드시 한 입에 먹어라.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스시도 그렇고 군간 막기도 그렇고 다른 니길이나 이런 것도 잘라서 먹으면 밥알이 떨어지죠. 그래서 한 번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너무 큰 것 같으면 좀 작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먹을 때는 흰살 생선부터 먹어라. 그리고 맛이 진한 것은 좀 나중에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만 이것은 정말 아주 꾼이 할까요? 통이라 할까요? 그런 사람 아니면 그냥 나온 대로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흰살 생선을 먼저 먹고 그리고 붉은 살 그리고 푸른 살 생선을 먹고 그리고 계란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조개로 만든 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름기가 좀 있는 안하고나 운하기나 이렇게 먹고 마지막에 이제 막기를 먹으면 이제 대략 끝이다 하는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나오는 거 적당하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가리는 스시를 먹고 다음 걸 먹기 전에 중간에 먹죠. 네, 그래야 입맛을 이렇게 좀 가시게 하죠. 그래야 다음 스시를 제대로 제 맛을 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하고나 운이라는 것은 성게알이죠. 그런 것은 굉장히 맛이 진하죠. 그 진한 것은 먹고는 반드시
이렇게 가리를 먹어줘야 그 다음 초밥이 스시가 맛이 제대로 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면 이렇게 이제 주방의 테이블 위에 이런 조그마한 도마 같은 것이 있겠죠. 주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 도마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도마를 게따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씻는 남학 씻는 게따라고 하죠. 그렇게 그 게따 밑창처럼 생겼다 해서 게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스시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서 놓을 때 적당한 위치에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그 사람 작업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말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오마카세 또는 오키마리 이런 말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마카세는 맡긴다는 뜻입니다. 마카세,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주방장 하고 싶은 대로 주고 싶은 대로 줘. 오늘 좋은 거 주방장한테 맡길 테니까 그냥 알아서 줘 하는 것이 오마카세입니다. 그리고 오키마리라는 것은 미리 딱 정해놓은 세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트 같은 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죠. 기마리는 이렇게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오면 이렇게 왼쪽부터 먹어라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가서 처음 가는 곳에 가서 오마카세 그냥 주방장 하고 싶은 대로 주세요 하는 건 조금 실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방장은 이 사람의 먹는 식성이나 좋아하는 걸 잘 모르겠죠. 그래서 뭘 줘야 좋아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마카세는 주로 단골들이 가면 잘 알고 있으니까 주방장이 알아서 해줘. 그러면 주방장은 이분은 이걸 좋아하더라 해서 알아서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간장과 와사비는 될 수 있으면 섞지 말고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따로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장도 너무 많이 이렇게 따르지 말고 조금 따르고 와사비는 옆에서 와사비는 필요할 때 이렇게 더 추가해서 넣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스시 속에는 와사비가 들어가거든요. 요즘은 물론 와사비 없는 스시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매운 걸 감당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예 와사비 없는 초밥이 나오는 회전초밥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와사비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을 자기가 이렇게 젓가락으로 찍어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섞으면 좀 맛이 좀 곤란하다. 그리고 이 접시도 좀 지저분해진다 해서 섞지 않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스시는 빨리 먹어야 돼요. 냅두고 계속 옆에 사람과 얘기한다든지 이것보다는 일단 먹고 그래야 또 다음 게 나오겠죠. 그리고 간장은 많이 찍지 않는다. 샤리에 찍지 않고 넷다에 찍는다. 네. 그리고 젓가락은 이렇게 쓰다가 일단 먹고 나면 또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젓가락 받침대에 놓아야 됩니다. 젓가락 받침대에 놓는데 만약에 받침대가 없으면 간장 접시 위에다가 앞쪽이 이제 조금 걸리도록 이렇게 놓아야 됩니다. 다이 같은데 이렇게 놓으면 좀 곤란하겠죠? 좀 이것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내가 먹던 것이 이렇게 다이에 이렇게 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간장 접시 위에 살짝 걸쳐 놓으면 된다. 장국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후반에 네. 그리고 막기를 주문한다 하면 이제 거의 마친 시간이 다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장국 먹기 전에는 뭘 먹느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로 생맥주를 많이 먹습니다. 남아비루라고 해서 이렇게 생맥주를 시켜서 같이 먹고 그렇지 않은 분은 차를 먹습니다. 오차가 다 녹차가 대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먹다가 나중에 이제 후반쯤 가서는 이제 장국도 시켜서 먹고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장국이 맛이 조금 진하지 않습니까? 그 초밥에 스시에 그 냈다보다는 차라는 예. 그리고 시계나 팔찌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벗어서 호주머니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운트에 흠집 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 생선을 좀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봄철에는 뭐가 좋다, 여름철에는 뭐가 좋다. 물론 우리가 잠깐 여행 가서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알면 요즘에 지금 딱 좋은 제철 그걸 해달라 하면 이제 주문을 하면 해주겠죠. 그 사진은 이제 허락받은 후에 찍어라. 막 찍지 말고
요즘 유튜브 같은 거 하느라고 막 찍으면 곤란하겠죠. 아, 찍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가격이 시가라는 것이 있죠. 가격이 보통 정해져 있는데 시가라고 적힌 게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격을 물어봐야 됩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이렇게 먹으면 나중에 낭패가 될 수가 있죠. 서로서로. 네, 그래서 가격, 이건 얼마입니까? 해서 얼마다 하면 그거 주세요. 아니면 뭐 딴 거 먹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복장에도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오바라든지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갔으면 될 수 있으면 웃도리는 벗어놓고 이렇게 조끼 차림이라든지 그렇게 앉아서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한 향수나 담배 같은 것은 물론 별로 좋지 않겠죠. 네. 이렇게 대략 제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도 있고 그 얘기 안 해도 상식이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몇 가지는 우리가 꼭 유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오늘 한자 몇 자 가지고 초밥 여행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